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도 그렇고 좀 점검을 좀 크게 봤을 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화요일 시간 명인들의 복귀를 여러분들이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 내지는 우려했던 시황이 어긋났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려야지 현재 이거는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전략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크게 제가 봤던 상황과 달라진 점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는 같은 영역인데, 그죠? 이 밑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완전히 영역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관점에서 제가 이 검정색 선은 이따가 참고 삼아서 그어놓은 건데 이거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의 한 영역에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소화를 하거나 한 번 더 깨거나 이럴 수 있는 경계감을 좀 가져가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다행히 여러분들께 몰려있던 가치주나 이런 것들을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여기나 크게 더 훼손되지는 않을 거고, 종목들이 너무 싸서 팔았다가 다시 사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그나마 해서 틀렸어도 크게 데미지는 없으시겠지만,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라면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기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걱정했던 상황보다는 분명히 나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와 관련한 유동성 구조인데, 경제 지표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지금 안 좋아요. 기업들 실적도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리 인하만 가지고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가로 다시 계속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아직 완전히 지우고 있진 않아요.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어선이 만들어졌다. 그 방어선까지는 걱정보다는 지켜냈구나라는 지지 라인을 보고 그냥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인 이제부터 시장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은 아니에요. 자, 제가 봤던 구조가 달라진 건 뭐냐,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안으로. 그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시도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한 몇 주 정도 움직임을 더 확인해 봐야지 정확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죠. 이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1980대, 그리고 여기 2020대, 결국은 이 자리가 2000포인트 내외 아닙니까? 2000포인트 내외. 이 선입니다. 이 2000포인트 선 구간을 이탈을 일시적으로 1890까지 했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구조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행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여기, 그리고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수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하나의 하락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기존의 하단권 박스 등락이 유지되는 거다. 현재 시황은 큰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요, 월봉상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이 120개월 선, 그리고 5개월 선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9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20포인트 정도를 지켜내고 있으면은요, 이게 10월달, 11월달까지도 이 2020포인트 선을 유지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봉을 컬러를 비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이 검정색 선이 잘 보이죠? 이 검정색 선이 5개월 선인데요. 이 5개월 선이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게 이번 달 종가 요 정도 잡혀주고 다음 달까지도 2030선 요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 않고 버텨내면 이 검정색 5개월 선이 하락을 멈춥니다.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상으로는 여기가 저점이 나온 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영역대가 이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여기로 2200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이 동그라미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완전한 추세 전환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추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시도 내지는 저점 확인 과정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력한 흐름은요. 이 밑에서 급반등 나온 역배열 상태 60, 120 지금 역배열이에요. 60, 120 장기 역배열 상태에서 급반등 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정배열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비슷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 60, 120 정배열이 급반등 나왔죠. 여기 올해 연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월 달 뭐 이때까지 박스가 나왔죠. 이렇게 박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2100까지 갈지 어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림상으로는 상단 채널 걸리는 자리가 요 한 2100대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라인을 지금 일시적으로 돌파해 가지고 구간이 한 레벨 살짝 더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한 21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이렇게 박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뭐 지수는 오히려 이제 200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61선 돌파가 지금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60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선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완전하게 올라서 버렸죠. 이 자리가. 이 돌파된 60선이자 이전 저점 영역대인 이 2020선 전후, 여기가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상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까지는 기술적 조정이, 기술적 조정인 거예요. 기술적 조정은 올라갈 때 보통 쓰는 말인데요.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짝 반락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2020선까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2060인데 아래로 한 2% 정도의 하락은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한 2% 정도 떨어져도 되는 장은 기본적으로 좀 시장 상황, 즉 시황에 있어서는 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위주로. 앞서 코너에서도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당분간은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스트레스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는 이거죠. 안전 선호 현상. 그러니까 즉 시장이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묻지마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 선호 현상이 생기려면 우리 시장 한 지금 2000포인트 선, 그리고 미국도 잠깐 봅시다. 미국 시장 해외 지수 미국은 여기입니다. 요 자리 29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지수 시장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박스 양상이고 뭐 기술적 등락 정도. 이게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2060에서 2000이니까 한 마이너스 3% 정도 돼요. 시장 지수 마이너스 3% 정도를 뭐 두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세적인 위험한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미증시가 이 이하로 다시 들어왔다. 예를 들어 요 라인이죠. 이 라인 이하로 다시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재차 안전 선호 현상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또 시황에 기반하는 리스크 관리를 또 그 구간에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오히려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보고 있는 한 가지 큰 시황 구조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는 안 좋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중국도 부양하고 유럽도 부양하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이 괜찮단 말이에요. 미국도 완전히 부양 스탠스로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9월 FOMC가 만약에 강하게 비둘기파적이 아니라면 10월 FOMC까지 시장 박스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그렇게 비둘기파적이 아니라면 미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동성 부양이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로서는 좀 부양적으로 포지션을 바꿔줘도 되는데 FED에서 뭐 판단 자체를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실망할 수 있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해질 수 있고, 보통 이렇게 강한 유동성 부양은요, 유럽 증시 많이 떨어졌죠. 중국 증시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실 공격적인 부양을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지금 별로 안 떨어져 있어서
참 애매한 자리예요. 요걸 지금 좀 저는 목요일 아침에 FOMC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수 뭐 2060에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FOMC 결과 나오고 하면서 조금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2020포인트 하단 최대치로 보면 2000포인트 선 지켜지는 동안은 뭐 떨어지면 매수해도 되고 종목별로 박스 매매 내지는 단기 매매 하셔도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이게 다시 미국이 스트레스 구간으로 들어가고 경제 지표가 계속 둔화돼 가지고 깨고 내려오고 우리 시장이 다시 이런 정도 자리 흔들린다라면은 그때 가면은 다시 또 원래 주식이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이번 달에 다 괜찮아진 것 같아도 다음 달에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다음 달에는 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하시는 거니까 그 라인을 요 2020에서 2000선 정도까지는 일단 오픈 마인드로 보셔도 된다. 좀 떨어져도 이 정도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또 약간의 뭐 리스크 관리, 현금 비율을 또 관리하신다든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 기존의 상황과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 내용에서 뭐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과 연동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수급도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시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수대가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사흘간 연휴 지나서 오히려 매도세가 나와 있고요. 좀 사들어오나 했더니만 바로 또 반대 포지션이 매도로 나와가지고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이 지금의 반등이 좀 부실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게 아마 정부의 어떤 뭐 증시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약해진다라면은 지금 시장 외국인들이 과연 포지션을 받아낼 것이냐를 감안한다면 기관 수급의 연속성을 오히려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여기서 매수가 약해진다라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이번 반등의 주체가 기관이니까 기관 매수가 좀 약해진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지수가 이제 약간 쉬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요. 우선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가 48,000원을 넘어가는지 하이닉스가 82,000원, 8만 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 지금 48,000원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만약에 넘어간다면 지수는 추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가 안 넘어가고 있다는 점. 그 자리에서 먼저 돌파 시도가 나왔던 SK 하이닉스가 이 별 패턴은 안 좋습니다.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깨지는 거. 이렇게 넘어간 자리 이하로 다시 내려왔어요. 공교롭게도 개파락이 나와서 아일랜드 갭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러면은 시장 주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더 강했지만 9월 초순 이후부터는 좀 약해지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시장이 안도감이 나오면서 반등이 정유주도 나오고 철강주도 나오고 화학주도 나오고 금융주도 나오고 나머지 업종들 다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장퍼가 0.8, PBR이 0.8 정도 있었고 대형주들 경기 좀 부진하고 업황이 좀 안 좋았던 대형주들이 뭐 PBR이 0.3, 0.3까지 내려간 종목들이 꽤 많았으니까 너무 쌌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반등 나오고 그 반등에 그냥 뭐 빌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추가 부양, 뭐 유럽의 부양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제 구경제 산업 전통적인 경기주들도 같이 지금 반등이 나와서 걔네들이 저점에서 한 20%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간이 좀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등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즉 차별화 쪽으로 완전히 하나가 쫙 끌고 당겨가는 상승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쭉 뽑아 올려버렸으면 이건 차별화로 그냥 가는 거죠. IT만 그냥 막 줄곧 가는 장세가 될 양상이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러주고 밑에서 부경제 낙폭과대주들 반등 나와주면서 이제 시소가 반대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동안 IT 장비나 이런 쪽에서 막 성장주 쪽에 배팅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번 반등에서 재미가 없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지수에 기반해서
모든 종목이 쫙 떨어졌다가 모든 종목이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도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8월 달에 시장 그렇게 힘들었던 자리에서 하이닉스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저점은 6월 저점이고요. 8월 달에 전혀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재미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장세가 그냥 이제 정상으로 회귀했다. 되게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차별화. 내리는 것도 이상하게 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게 올랐던 상황에서 이제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 그 2000포인트 선 정도가 상식선에서 시장 코스피 밸류도 뭐 한 0.9배수대 정도 위치하는 자리고 PBR 기준으로 종목들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을 뭐 예사롭지 않게 했으니까 시장이 가치를 무시한다. 근데 주식은 가치를 무시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가치를 무시하면 그건 도박이죠. 근데 주식은 분명히 유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인데 무형적 가치, 즉 미래 가치만을 반영하고 현재 이 잔존 가치는 무시하는 양상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약간 정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너무 싸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를 또 쫙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가치가 그렇게 반영되니까 미래 현금 흐름, 즉 성장으로 인한 꿈이 많이 반영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또 반대쪽으로 순환이 나오고, 이런 양상이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포인트, S&P 2900 이런 정도, 우리 코스피 2000 정도, S&P 2900 정도, 요 정도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은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종목별로 오락가락 정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왜냐하면 가치주들 큰 바닥을 쳐놨거든요. 가치주들도 여러분들 매매 팁 하나 드리면 지금 만약에 현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올라온 가치주들 힘에 좀 붙여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사면 돼요.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 떨어진 거에 비해서 20% 반등은 진짜 쥐꼬리만큼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몇 달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추가 반등이 나올 종목들도 많고, 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따 종목 말씀드리겠지만, 뭐, 5G는 모르겠어요. 5G는 지금 반영이 너무 많이 돼서 위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 좀 저도 경계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성장 스토리 괜찮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IMO 2020 해서 뭐 플랜트 LNG 쪽 모멘텀도 지금 꽤나 당분간 실적이 괜찮게 나올 섹터고, OLED 쪽도 삼성이나 중국이 투자하니까 그쪽도 당분간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올 섹터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틈새에서 시세가 계속 나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치주들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왜냐 가치주들 지금 먹을 만한 게 많아요.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폭이 꽤 돼요. 왜냐하면 한 7년, 8년 사이클에서 바닥을 쳐버렸으니까, 이번 2019년도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큰 바닥 쳐놓으면요, 뭐 기다리면은 그냥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와요. 지금 20% 올라온 종목들이 한 몇 개월 지나면은 70%, 80%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번에 낙폭과대 대형주들. 그런 것들 한 포트폴리오, 성장주 한 포트폴리오 조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황이만 2000포인트 지킨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유지하시고, 만약 시황이 좀 다시 또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미국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부분적으로 가치 현금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중기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 전환해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 다 나왔네요. 오늘 말씀드렸던 시장 중에서 특징 정도만 좀 더 부과하면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삼성바이오에서 레포트예요. 참 기관들 얄밉죠. 아무 내용 없어요. 진짜 아무 내용 없어요. 근데 아침에 레포트 2개 딱 써가지고 이 두 종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삼성바이오를 장중에 막 4%, 7%까지 땡겨 올리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좀 조용해버리고 지금 그런 장이에요. 왜냐? 유동성이 왕성하지는 못하거든요. 오늘 보셨죠? 기관 사고 외국인 판 거. 외국인이 연타로 막 들어오고 펀드 쪽에 막 자금이 몰려 들어오고 이런 장세가 지금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 유동성에서 이쪽 가면 이쪽 못 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급만 보더라도 아직은 박스인 거죠. 본격적인 상승으로 간다면은 돈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으로 이것저것 다 가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속도 조절하시고,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
유동성장이 아니니까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오늘 사고 싶은데 최근에 일주일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럼 다음 주에 사야지.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주 같은 것도 이제 모멘텀 들어왔는데 유가 구조는 아실 겁니다. 지금 유가는 구조적으로 공급 초과입니다. 셰일 오일 이 예전에 과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이 완전히 이제 그 리그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100불 시대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유주들 뭐 일시적인 상승 정도이고, 요게 한 몇 주간 사우디의 공급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정유주나 이런 것들 더 강하게 가긴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트 쪽은 이 유가하고도 다릅니다. 지금 플랜트 수요는 유가 기반, 예전처럼 100불 유가 기반하는 그런 정유 플랜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가가 많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LNG 모멘텀과 IMO 2020 그 환경 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LNG 동력선 이런 것들로 인한 조선 플랜트 LNG 기반해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유가 발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이나 조선주 쪽은 구경제 전통주지만 괜찮은 흐름 당분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요. 성장주들 좀 부진했는데 낙폭주 반등 나오면서 개선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원래 성장주는 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거 지금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대장주니까 5G의 대장주고 지금은 5G가 대장 역할을 했었으니까 얘가 위쪽에서 지금 좀 걸렸죠. 거래량 터져서 애매합니다. 근데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쉬었죠. 20선 안 깨졌으니까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섹터가. 대장주가 안 무너졌으니까 5G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가 깨지지 않았겠죠. 그럼 중간중간에 또 툭툭 쳐올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2차전지도 뭐 2차전지 했을 거예요. 왜냐? 삼성 SDI가 주가 움직임이 8월 달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삼성 SDI 고개 푹 숙여버렸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런 것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막 45,000원 바라보고 이러니까 막 추천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하는 와중에 그냥 쭉 밀려가지고 지금 한 15%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제 반등 좀 해가지고 그나마 좀 반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주라고 해서 여기서 따라가 버리면은 지금 장은 지수가 아무리 좋고 시장이 아무리 안정돼도 여러분들 수익 못 낼 겁니다. 성장주들이 KMW 같은 거 한 종목이 쫙 끌어올렸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적은 확률, 저런 KMW처럼 급등하는 거는 극소수의 적은 확률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이 다 그렇게 움직일 줄 알고 막 배팅하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도 물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장주, 뭐 OLED 같은 거 조정 나오고 있죠. 요럴 때 사야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뭐 오히려 당분간은 좀 시황 스트레스 좀 덜고 할 수 있겠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P 2900, 코스피 2000까지는 일단 종목 보세요. 지수보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FOMC 결과와 제가 큰 흐름만 좀 말씀드리면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결과만 중요한 게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까지 확인을 일단 목요일 날 하고, 그리고 큰 그림은 다시 한번 정리를 다음 주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결국은 금리랑 경기랑 대립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분 시장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동성 부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기대감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경기 우려와 유동성 기대감이. 시장이 어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중기 시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립한다 그러면 다음 FOMC까지는 계속 대립 상태, 박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시황 구조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확정이므로 낙폭과대 반등이고 극단적인 추가 하락으로 가지 않은 데에 대한 안도, 그러면서 종목별 대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